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후 72시간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거처를 옮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해에 내는 세금만 27억, 화제 드라마 출연보는 통편집, 탄핵 승복 메시지를 내놨지만 여전히 화제인데요. 이분 전한계 씨 얘기입니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개막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소 국민의힘 잠룡들이 활발히 움직일 조짐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조은현 구단일까요? 연기 천재 이병헌 씨의 열연이 또 화제입니다. 영화 승부로 극장가가 뜨겁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 대선을 둘러싸고 정가는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나흘째입니다. 지금 관저에 머물면서 어제는 두 번째 메시지를 냈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번 6일에도 또다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국민 변호인단에 국한된 메시지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 세 장짜리입니다.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하고 시작되는 이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간 윤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주고 지지해 주셨던 이 국민 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번에 메시지에서는 뜨거운 나라 사랑에 윤 대통령은 이 절로 눈물이 났다라면서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청년 세력들에게도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은 청년 여러분이다라면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달라라면서 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종이가 저 종인데요. 세 장짜리고 PDF 파일로 해서 큰 폰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이 안에는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청년 학생들의 청년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청년 여러분,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였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지 3일 정도 지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처음 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납득과 수용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년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은 이번 탄핵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에 조금 무관심한 계층이라고 판단됐던 이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대한민국은 2030 미래 세대들이 이끌어갈 국가이니만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청년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한 메시지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지만 네. 그걸 또 뭐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기에는 무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재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네. 미래의 주인공 청년 여러분이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달라는 말씀 맞는데 네. 그전에 헌재의 수용, 재판의 수용하고 반성과 사죄, 국민 통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이 왜 힘들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에 굉장히 경제도 힘들고 내란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고 불신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선 후보 때 그래도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 30대 청년 장관들을 많이 배출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네. 되돌아서 그것을 실천했다면 30대 장관이 국무회의에 있었다면 아마 12월 3일 날 다른 분들은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30대 장관들은 왜 비상계엄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말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저는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일이 지났고요. 한 72시간째가 됐습니다. 아직 한남동 사저에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56시간 뒤에 삼성동 사저로 갔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퇴거 당시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언제 움직일지가 또 관심입니다.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정광재 대변인, 예. 어떻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사실 여러 논의가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네.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고요. 그 박 전 대통령과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그 사저 이전 시기를 놓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단독주택 사저에 살았고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이 일종의 주상복합 주상복합에 아파트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경호와 동선, 보안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챙길 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공동주택에서 살던 자리를 단독주택으로 옮기는 문제까지도 함께 포함돼서 논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주 중반 정도에는 관저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머무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서도 빠른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사실 그러나 탄핵이 되면 많은 국민들은 조속한 시기에 이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겠죠. 그러면 서초동 주상복합 말고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유기견을 포함해서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네. 그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 그 정도의 그 애완견과 애완묘들을 함께 기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보안과 이 경호 문제를 고려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적절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력하게 예상되는 곳은 일단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곳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여기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3년 전에는 환호, 축하,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나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게. 여기 여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여기 올지 모른다고 뭐 계속 그렇게 나와요. 어디 가실 데가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응? 준비가 안 돼서. 그럼 뭐 어떻게 오시면은 저기 박수야 못 치더라도. 네, 지금은 좀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3년 전에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민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내외빈 응원합니다.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요. 당시에는 환호와 또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는 지장이 많다. 또 여기서 만약에 집회를 하면 시끄럽다. 이런 걱정의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인도 반기지는 않겠죠. 실패해서 돌아오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안타깝기도 하다. 여기서 맨날 뵀던 분인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을 배출했다며 떠들썩했던 주민들 분위기가 이렇게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요. 지금 파면 결정 이후에 주말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머물면서 대통령실 참모, 변호인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만났거든요. 사실 관저 정치여서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중적 저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관저 정치하는 것이 이제 공격하기는 편하긴 합니다. 사실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도 관저 정치하잖아요. 대선 후보 잠룡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사저를 빨리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저는 재구속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 본인을 위해서나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다른 내란 속에 우두머리 제외하신 분들은 다 감옥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크로비스타도 매일 출퇴근하셨는데 또 경호 문제로 계속 관저에 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도의적으로 그렇고 특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저런 관저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포인트가 되지만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윤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도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있던 화환들은 지금 다 사라졌고요. 또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됐고 윤 전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안내문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헌재 앞에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화환들 모습입니다. 3월 20일에는 그런데 어제는 확 줄어들었어요. 대통령 홈페이지 운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단됐습니다. 이곰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즉시 사실은 권한을 잃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한 결과다라고 보여지고요. 봉황기도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파면 결정이 생중계되고 그 직후에 봉황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전 대통령이 된 것이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이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 만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수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 작업도 이번 주에 시작한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관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그 신분이 이동됨에 따라서 이 대통령 관련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이 기록물들이 이관 작업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었는데요. 이제 파면 결정이 나온 만큼 하나하나 이 준비된 이 수순들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도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14일부터 있는 거죠. 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14일에 드디어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간은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록을 1차적으로 검토한 변호인이 앞으로 공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판부로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다른 공범들과 병합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갔는데요. 이제 첫 번째 기일이 시작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피고인 신분은 무조건 이 형사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첫 재판 때는 14일이 있을 것인데 첫 재판 때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또 증거 목록상, 증거 기록상 어떤 것들을 부동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의 입장도 변호인과 같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순서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